2005년부터 이제 구글이 이제 그 전 세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죠. 유튜브가 나왔는데, 이 이후로 해서 이제 북한도 초기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초기에는 보도 하이라이트라던가, 뭐 우리 민족끼리 조선의 오늘 뭐 등등으로 주요 대외 선전 매체들이 이제 주요 계정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뭐 중간중간 이제 또 삭제 조치가 되기도 하죠. 이제 이후에는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 2019년부터인데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구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프랑스 자막이라던가 러시아어로 이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내레이션을 활용을 하는 부분들, 다양한 유튜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요한 계정들이 이제 뉴 DPRK라는 계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삭제된 에코 DPRK로 처음 이제 개설이 됐는데, 이후에 에코 옵 트루스로 명칭이 변경된 그런 계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뭐 송하의 뭐 브이로거라던가 뭐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브이로거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올리비아 나타샤 로 나오는 그런 계정들, 유미의 계정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브이로그 형식 자체가 가장 인기 있고 트렌디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형식이고, 그리고 또 이제 소소한 일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여주고 싶은 이런 북한의 내밀한 모습들을 뭐 주요 관광 시설이라던가 뭐 평양의 일상적인 삶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브이로그로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이다, 브이로그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또 편집을 통해서 이런 북한의 내밀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이로그도 그렇지만 브이로그가 뭔가 좀 예쁘고 이런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형식이잖아요. 브이로그는 연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식 자체가요. 그래서 시청자한테 이제 보여지는 시선을 계속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고려를 해서 이렇게 편집된 영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이라는 나라를 좀 홍보할 때 가장 트렌디하고 사람들에게 좀 거부감 없이 좀 스며들 수 있는 포맷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 그리고 브이로그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추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뭐 셀리박스 계정에 나오는 송아라는 어린이, 그 어린이가 뭐 증언을 통해서 누구의 손녀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내밀한 이런 북한의 내부의 정부, 뭐 특히 인물에 관련된 이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의 뭔가 좀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탈북민 분들 또는 이제 뭐 외국인 분들이나 뭐 방북 인사들에게 이제 좀 정보에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북한의 정보에 접근 가능한 이제 특정 사람들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현실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사실관계 같은 경우도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그래도 몇 가지 특징적인 것으로 좀 앞에서도 많이 좀 언급을 드렸지만, 북한 내에서도 최상위 계층, 그러니까 특권층이라고 하는 뭔가 북한 그런 계층들, 그리고 또는 이제 북한 당국의 개입이 있었다, 이걸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튜브 접근성 자체인데요. 그래서 북한은 인터넷이랑 연결되지 않는 이런 자체 인트라넷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와의 연결을 아무래도 당국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이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그 자체 접근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유튜브 계정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좀 뭔가 그 환경에 이제 접근 가능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브이로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평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실제로 그 평양에 사는 주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또 평양의 일부의 모습들, 그리고 좀 뭔가 이 풍경들을 중심으로 계속 비추고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좀 불규칙적이지만 그래도 좀 비교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콘텐츠를 또 업로드를 하고 있다라는 점, 또 뭐 전문적인 뭐 촬영 기법이라던가 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조차도 그때도 이제 뭔가 좀 계산된 촬영이 들어간다던가 기법이, 또 편집 디자인을 뭔가
일관성 있게 뭐 에피소드 형식으로 계속 번호를 매겨서 뭐 나온다던가 뭐 글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또 좀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또 이제 또 뭔가 가장 큰 것은 이제 국가별 플랫폼에 따라서 이제 언어의 활용을 좀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뭔가의 활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당국의 개입하에 평양내 이런 특정 상위 계층들의 삶을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아무래도 유튜브에 나오는 모습을 좀 북한 전체로 인식하는 것, 좀 일반화 오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콘텐츠인데도 이걸 자막만 다르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중국 버전과 그 영어권의 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 시청자가 불특정 다수이지만 플랫폼에 좀 접근 가능한 대상을 좀 뭔가 국가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특정하고 이게 뭔가 좀 의도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채널이 북한 당국이 개입한 뭔가 선전선동 채널이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원화 전략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콘텐츠 안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비슷한 콘텐츠가 좀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의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의 비리비리에만 들어간 콘텐츠가 있었어요. 이제 그것은 그 피부 미용 체험인데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 뭔가 중국인들이 이용 가능한 이런 관광 상품 내용이라던가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중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뭔가 소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활용을 한 게 아닌가 좀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보면은 이제 북한의 이게 유튜브에서 북한 콘텐츠가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2019년 그 하반기 그때쯤 아무래도 초기 목적은 아무래도 관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을 겨냥을 하고 계획한 콘텐츠들인 것 같고요. 지금이야 뭐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이런 관광 사업이 다 이제 무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관광을 목적으로 했던 콘텐츠가 아닌 좀 다른 뭔가 인식의 개선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바뀌긴 했지만요. 어쨌든 뭐 하나의 관광 사업과 연계한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서 그리고 또 뭔가 좀 그 하나의 국제사회와의 소통의 수단으로서 이 유튜브를 좀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유튜브를 활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브이로그 형식을 갖췄다는 거, 뭐 활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국제사회가 워낙 또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잖아요. 다양한 플랫폼도 나오고 있고, 뭐 또 최근에는 뭐 챗 GPT 뭐 이후로 뭐 다양한 뭐 또 대화형 인공지능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유튜브 외에 더 매력적인 뭔가 새로운 플랫폼이 나온다면 그것도 아마 다 따라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편승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것과는 그 국제사회의 변화 속도만큼 이렇게 빠르진 않겠지만 그 속도가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더 북한이 뭐라 해야 될까요? 개인 계정을 가지고 더 파편화되면서 더 숨어 들어가는 거지. 이 삭제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전략이 나올 테고 이런 것들을 좀 막는 데는 한계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TV라던가 신문 뭐 이런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서 생산하는 콘텐츠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이 생산한 그런 자료더라도 북한 내부에만 공개되는 뭐 조선중앙TV라던가 이런 공개되는 콘텐츠가 있을 거고 내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뭐 대선전을 위한 뭐 우리 민족끼리라던가 조선의 오늘 뭐 이런 콘텐츠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는 이런 이제 뭐 국민들이 쉽게 이런 정보들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랑 뭐 논의들이 좀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